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김민증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핫한 테마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던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방산주로 묶이는 항공우주 테마들이 좀 잘 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6월에는 누리호 2차 발사 계획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쪽 테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오늘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방금 말씀 주셨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장기화 이슈 그리고 심화 이슈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사용 고려라든지 아니면은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사용 어떻게 보면 핵 빼고 다 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중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결국은 주요국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군 근처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군비의 확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과 함께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적인 측면으로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몇몇 개의 무기들이죠. 뭐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천궁이라든지 이런 정밀 타격 무기 쪽에 대한 가성비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해외 수주 성과를 거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었던 방산주들 혹은 이것과 연관된 항공우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이어나가야 되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 또 제가 알기로는 네. 차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테마로도 알고 있거든요. 뭐 원전주, 건설주, 그리고 게임주가 대표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네. 이쪽 관련된 주식들도 좀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대선 결과 이후에 관련주들에 대한 반짝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일부 변화 흐름과 함께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들보다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건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옥석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우주 테마 쪽에서도 또 중요하게 보시는 종목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뭐 아무래도 이제 항공우주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은 방산 쪽에 대한 최근 수주적인 부분으로 가장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LIG 넥스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좋은 수주 성과를 만들어냈었죠. 특히 이제 정밀 타격 무기인 천궁이라는 쪽에 대한 납품을 2조 원 넘게 나가면서 상당히 높은 수주, 신규 수주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국의 군비 경쟁에 따라서 지금 동사에 대한 연간 수주 금액 그리고 해외 수출 수주 금액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동사 2022년도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올해 회사에 대한 영업이익을 1,201억 YOY로 24%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사상 최대 이익을 뛰어넘는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단일 수주가 아니라 몇 년간에 이어지는 수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 78,000원 수준에서 10% 정도의 목표가 85,000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2,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함께 가면 조금 더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민진 차장님이 고르신 테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제는 여행주에 대해서 봤었는데 오늘은 또 호텔과 카지노 쪽이네요. 네. 어제는 1시간 만에 홈쇼핑에서 180억 원 가량의 여행 상품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잘 보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네. 사실은 빠르게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어떠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덜 올라왔을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 혹은 항공화물에 대한 실적 호조감 때문에 국적기 사업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견고한 주가 흐름들을 이미 보여냈었던 상황이고요. 최근 유가의 급등 자체도 약간은 부담이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밀어보도록 하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쪽에 대한 이슈, 즉 이제 중국의 굉장한 격리 이슈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내 면세점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일정 부분 또 백화점 쪽에 대한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조금 차치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카지노 관련주들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전반으로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벌써부터 올랐던 종목이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대체로 다 아직은 상승세가 크지 않아서 진입해보기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중에서도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도 바닥에서 한 20-30% 올라오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덜 올라왔다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숫자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영역일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비롯한 이 호텔과 카지노에 대한 종합 복합 리조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VIP들에 대한 고객뿐만이 아니라 매스 고객들이 늘어났을 때 결국은 호텔 쪽에 대한 매출액과 카지노 쪽의 매출액을 같이 더블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지노 업종군들 대비해서 리오프닝 상황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가 다른 카지노 업종군들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들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리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국내의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파라다이스의 실적 자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왔지만은 장기 평선 쪽으로서의 저항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얻어맞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구간 쪽에서 만약 이 장기 평선을 돌파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만 돌파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직전 6월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 선까지의 목표 주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손절가 자체는 15,500원 선으로 굉장히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간 판단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가라 한국투자증권 이프인데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